자,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네, 제가 뭐 종목으로는 삼성전자를 잘 안 다루는데 삼성전자를 한번 갖고 나왔는데 네네. 이거는 삼성전자 물려 계신 분들이 워낙 많고 주로 매수 가격을 물어보면 7만 원대 후반, 8만 원대 초반에 많이 분포돼 있으신데 지금 7만 난 이제 수익이 났다라고 하신 분들은 대부분 물타기를 하신 분들입니다. 그렇죠. 예. 아, 그래서 그럼 지금 고민이 많이 되시는 자리죠. 이제 여기서 팔아야 되냐 아니면 네네. 갖고 있어야 되냐. 근데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갖고 나왔고요. 삼성전자 오늘도 이제 여기 제가 원고에 쓰지 않은 내용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엔비디아에서 지금 GPU를 만들지 AI 칩을 만드는데 그 핵심 부품인 GPU를 만드는데 이 GPU를 엔비디아 그러니까 TSMC에다가 지금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파운드리 업체한테 준 거죠. 근데 이제 지금 TSMC가 물량을 그 캐파를 풀로 돌려도 이걸 물량을 맞추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생각보다 AI 칩이 잘 팔릴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지금 삼성전자한테 콜을 보내놓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삼성전자도 파운드리를 키우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엔비디아 물량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도 아마 물론 이제 이게 너무 잘해서 받는 건 아니고 TSMC가 너무 꽉 차서 네네. 예, 그나마 이제 TSMC 말고 해줄 수 있는 데가 삼성전자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삼성전자도 풀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이런 걸 옛날 엔비디아 모델은 만들어봤어도 지금 최신형 모델은 안 만들어봤기 때문에 그 안에 핵심 공정이 2.5 패키징 관련된 기술이 이제 검증이 돼야 됩니다. 이제 그 검증이 끝나면 아마 엔비디아가 물량을 줄 것 같은데 아마 그게 물량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키우려고 했던 이제 파운드리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갑작스러운 AI 돌풍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뭐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삼성전자 이번에 갖고 나온 이유는 뭐냐면 증권사에서 리포트들 뭐 안 믿으시겠지만 대부분 아, 네네. 예. 근데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보실 때 목표 가격을 보시면 안 됩니다. 그냥 목표 가격은 타겟 프라이스라고 해서 그거는 12달 안에 그 정도 갈 수 있다. 12개월 포워드로 얘기를 하는 건데 전망치죠. 근데 전망치인데 그거는 뭘로 계산한 전망치냐면 사실은 실적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숫자들을 더해서 뭐 계산을 해서 결국엔 이 정도까지 목표를 주면 이 정도까지 주가는 가는 게 이론상 맞다라고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계산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주가는 그거보다 더 갈 수도 있고 항상 그거보다 미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의미 있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를 상향했다라는 건 그 회사를 좋게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방향성을 보시는 게 중요한데 삼성전자 최근에 그 CT그룹의 한국계 애널리스트인 것 같은데 피터리라는 애널리스트가 삼성전자의 투자 의견을 매수로 바꾸면서 목표가를 10만 5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어허. 예. 근데 10만 5천 원은 이제 기존에 이제 이 친구가 원래 그 좀 더 높게 그러니까 항상 좀 높게 제시하는 편이긴 한데 기존에 본인이 목표 주가보다도 한 5% 이상 더 상향을 한 건데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좋다. 앞으로 하반기에 굉장히 좋아질 것 같다라는 것들을 이제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애널리스트가 얘기했던 근거를 보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반등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DDR4, DDR5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메모리 반도체 칩입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뭐 비메모리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신데 메모리 반도체는 그냥 공산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규격화된 공산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전제품에다가 원하는 데다 쓰는 거죠. 이런 가전기기에다가. 네. 이 메모리 반도체가 반등을 하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이라든지 평면 스크린 사업 이렇게 하면 무슨 스크린 사업이 뭐지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삼성전자의 100% 자회사가 삼성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스플레이 업도 괜찮습니다. 지금 OLED 사업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투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호조를 보일 걸로 보고 그래서 당초에 본인이 전망했던 실적 전망치보다 훨씬 더 좋아질 것 같다. 다시 이제 리뷰를 한 거죠. 계산을 다시 해봤더니 이건 다시 개선이 될 거다라고 예측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삼성전자 목표가를 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좀 약간 번외적인 질문이 있는데 그 이분이 이제 시티그룹의 애널리스트 외에 다른 그 애널리스트 분들도 좀 약간 이런 경향성이 좀 있다고 지금 보여지는 걸까요? 그렇죠. 근데 아직 국내 증권사는 아직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요. 어. 지금 그나마 이제 외국계 쪽에서는 굉장히 좀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9만 원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상단이 한 8만 7천 원, 뭐 8만 5천 원, 7만 원에서 8만 원대에 좀 묶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전히 근데 지금 그 전망치가 예전에는 올해 이제 총 영업이익 1분기 적자 났고 2분기도 이제 적자냐 흑자냐 지금 말이 많은데 흑자가 살짝 덜 돌아설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3천억에서 5천억 정도 흑자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걸 통틀어서 1년 통으로 봤을 때 기존에 한 4조 7천억 정도 벌 거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은 7조 1천억 정도 벌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반기에 이걸 다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목표 영업이익이 확 늘어나니까 지금 그쵸. 거의 뭐 1.8배 정도가 늘어나는 상황인데 2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그쵸. 정도 되니까 음. 전반적으로 이제 해외에서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고 있는 건데 궁금한 건 왜 국내에서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덜 보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도 뭐 그 애널리스트의 마음은 모르겠는데 이게 네네. 목표가를 함부로 올리기가 사실 좀 그렇죠. 아, 부담스러운 그러니까 부분이 우리나라 예, 그러니까 예. 미국의 애널리스트들은 목표가 하향도 되게 자유롭게 쓰죠. 네네. 매도 리포트도 쓰고. 그렇죠. 근데 국내는 그렇게 했다가는 이제 예. 밤길을 못 다닙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지금 저기 앞에 화면에 나왔는데 이게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인데 증권사마다 다 어허, 다르죠. 많이 다릅니다. 예. 차도 많고. BNK는 마이너스 8,200억이라고 써 예,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어떤 데는 지금 4천억 이상 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예. 보통 그 보면 한 2천억에서 4천억 사이 정도 5천억까지도 보는 데가 있으니까 뭐 네. 저는 이제 흑자 전환할 걸로 보고요. 그러면 문제는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이걸 어떻게 이렇게 추정치가 다르니까 계산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참 이게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선뜻하는 게 조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 내부에서 회계하시는 분도 정확히 모를 겁니다. 아, 네. 예. 이제 그게 그 반도체 칩이 몇 개가 나가고 이걸 다 계산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럼 대략적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좋을 때는 비슷하게 다 맞습니다, 컨센이. 네. 근데 이게 안 좋을 때는 항상 보면 들쭉날쭉하더라고요. 아허, 그러니까. 안 좋을 때 예. 성향상 그렇고. 근데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쪽은 되게 좋게 보고 예. 또 나쁘게 보는 쪽은 또 이제 되게 나쁘게 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계산이 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목표 전망치가 확 높아지면서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이 온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죠. 부장님께 갖고 예. 나오신 것 같은데 그게 맞는 걸로. 예,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보면 삼성전 외국인들이 뭐 샀다 팔았다 뭐 경제신문 보면 사실 뭐 외국인이 매도를 했네 매수를 했네 좀만 매수하면 많이 했다고 그렇죠. 또 난리치고 예. 좀 팔면 뭐 1조나 팔았다 그러고 난리치고 근데 요즘에는 사실은 뭐 한 달에 뭐 몇 조 파는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리고 몇 조 사는 것도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정확히는. 네네. 중요한 건 외국인들은 그러니까 환율과 그다음에 이제 선물 옵션 가지고 이제 같이 베팅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외국인들은 꾸준히 지금 그래도 매수세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계속 사고 있다. 추세는 아직도 사고 있다. 어제도 한 250만 주 이상 샀습니다 외국인들은.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지금 뭐 이제 삼성전자 차트 한번 쭉 보여드리면. 되게 많이 올라온 것 같죠. 지금 굉장히 견조하고 좋아 보이는데 올 초에 보면 올 초 대비해서 이제 올 초에 시작했던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빠졌었죠. 54,000원이었습니다. 네네. 오늘 올해 제일 낮은 가격 54,500원. 1월 3일 날 가격이죠. 예. 그때부터 따져도 많이 올라왔죠. 많이 7만 원이니까 거의 예. 그래도 한 40% 이상 예.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려 계셨던 분들이 이제 조금씩 수익이 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근데 보면 주봉상 보시면 주봉 월봉 한번 좀 넓게 보여드리면 이때 좀 과하게 올랐던 겁니다. 그렇네요. 네, 꽤 무거운 주식인데 불구하고 좀 많이 그렇죠. 이제 원래 근데 삼성전자 보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오죠.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올라왔다가 또 한참 기었다가 또 한 번씩 올라왔다가 이렇게 한참 또 조정받고 이제 다시 제자리 갖다 놓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 네. 그럼 저는 이제 한 7만 원대가 제자리라고 보면 지금 여기서부터 또 이제 8만 원을 향해서 가는 길목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때는 약간 오버슈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위에는 9만 그래서 보면 9만 원 넘게 사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능력자죠. 네. 예, 물론 이제 그렇게 더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샀지만 사실은 이렇게 대형주들이 보면 제가 월봉 펴놨는데 한 2달 이렇게 3달 정도 이렇게 바짝 오르면 사실 좀 쉽니다. 아니면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야지 그래도 한 6개월 이상, 1년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뭐 삼성전자가 그래도 보면 계속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연봉인데 2020년에 많이 올랐고 21년까지 올랐다가 22년에 빠지고 지금 23년에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 그리고 지금 사이클도 반도체가 이제
코로나 때 워낙 이제 전자제품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사실 굉장히 좋았다가 지금은 꺾였죠. 네네. 예, 살 놈은 다 샀다. 예, 근데 지금 또 이제 그게 한 3년 지났으니까 그렇죠. 또 다시 살 시기가 된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